네, 지금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러시아 보스토친의 우주기지에 도착해서 푸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고 정상회담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만났고 예. 서로 인사를 나눴고요. 정상회담이 바로 오늘 열릴까요? 아니면 내일 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늘 이제 만났기 때문에 예. 굳이 아마 한 차례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한 차례 아마, 만나지 않고 예, 두 차례도 왜냐하면 만날 수 지금, 있다. 예,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네. 단막극으로 하면 좀 싱겁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밥도 먹을 것 같고 단독, 만찬은 준비하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예. 이제 확대 회담, 뭐 소인수 회담, 단독 회담 뭐 이런 식으로 예. 1년에 이제 회담을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만났으니까는 뭐 오늘 뭐 안 만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회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네. 이번 회담의 특징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금 이 두 악동에 해당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예. 이 김정은 푸틴의 역습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바스토친이라고 하는 곳이 의미하는 건 북러 간의 ICBM 핵 협력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죠. 네. 선을 자기들을 압박을 하면 북한에게 금지된 금기를 넘겨줄 수 있다는 압박. 예.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부족한 첨단 분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한미에 대놓고 지금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북한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 장소가 상징하니까요. 예. 그리고 인공위성은 어쨌든 뭐 북한은 발사체에는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위반이지만 네. 인공위성 자체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위반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겉으로는 기술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 사실은 이제 그 한미와 국제사회를 동시에 압박을 하는 거죠. 예. 크렘린궁 발표를 보면요. 양국 간 아주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민감한 영역이 어딘지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이제 결국 드러내놓고 뭐 탄약을 받겠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바스토치니 우주기지에 갔지만 또 인공위성을 돕겠다고 그랬지만은 러시아가 아무리 급해도 핵기술, 뭐 핵잠수함 기술, ICBM, 인공위성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MOU나 협력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보이면서 실제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북한산 탄약과 러시아의 식량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서로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혹은 뭐 포괄적 협력을 하겠다, 군사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놓은 다음에 내용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탄약과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에너지, 비료 혹은 이제 재래식 전력, 현대화 이런 게 될 거고요. 우주 기술이나 첨단 기술은 협력을 한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북한이 받아들이려면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징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를 압박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로 급한 걸 주고 받겠죠. 그렇군요. 혹시 지금 YTN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저기 좀 화면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화면에 보면은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주 기지 내부를 같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둘러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같이 함께 동행했던 간부들도 보이거든요. 보면 리병철, 박정천, 박태성 비서, 조춘용 공업부장 보면 핵잠수함 군사위성 담당자들도 다 갔거든요. 그럼 관련 기술을 좀 전수받고 싶다. 그리고 관련해서 논의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논의는 하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북한의 희망사항이고요. 지금 어떻게 그 시계추를 돌려보시냐면은 이 전승절, 북한이 자칭 전승절이라고 할 때 쇼이구 국방장관이 갔었죠. 북한에. 그때는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산 장비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의 대자뷰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에게 보여주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지난번 전승절, 북한 전승절 때는 이제 러시아 대표단에게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를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딜을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핵심 기술을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이런 상황에서 통째로 넘겨준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느 정도 협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당장 급한 건 탄약과 서로 주고받는 급한 걸 주고받는 게 이제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전 환담 나누고 기지를 둘러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1차 회담, 2차 회담이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안보리 대북 제재 이 해제 관련해서 북한과 공조하겠다라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가 강하게 부인하고 절대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유엔 안보리 체제가요.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있는 제재도 해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저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제재, 북한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는 러시아도 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러시아가 제안을 할 것 같고 이 제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여건을 중국하고 협력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희박하지만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대북 제재에 참여했던 걸 무효화하는 선언도 있어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무효화했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인도적인 목적에서 이러저러한 협력을 한다. 이런 식의 협력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요. 공동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공동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십니까? 공동 성명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우리는 북러 관계 뉴노멀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국이 소련 해체 이후로 새로운 이 관계를 격상하는, 물론 다 그 원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적 조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 이런 관계의 성격을 한 등급 높이는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협력 부분은 아마 명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넣겠지만. 그렇군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경제, 농업, 뭐 관광, 포괄적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16일 날 쇼이구 국방장관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14일, 15일, 16일 사흘간의 일정이 좀 비어 있잖아요. 먼저 쇼이구 국방장관과 만나면 구체적으로 무기 수출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아마 얘기가 다 이제 그 핵심적인 얘기는 다 끝날 거고요.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기 오래 머물릴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마 꼼소몰스크나 아무르 같은 군수공업지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쇼이구 장관이 안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이쪽을 둘러볼 거고 늦어도 푸틴 대통령은 내일은 이제 떠나겠죠, 모스크바로.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이후의 일정은 이제 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양국 군사협력을 상징하는 곳들을 이제 순방을 하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거의 2박 3일, 3박 4일 가까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회담만 하고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 아버지가 방문했었던 그 하바롭스크 주에 있는 군수 공장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쇼이구 장관이 직접 안내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가서 같이 보여주고 어떤 걸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첨단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징적인 압박이고 중장기적인 뭐 MOU 체결하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갈 거고요. 또 합의를 해도 러시아가 뭐 핵심 기술을 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고요. 지금 급한 건 이제 탄약 식량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특히 공군력 같은 경우는 미국 29기, 러시아는 이게 재고가 남거든요. 부품이나.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SU-35거든요. 우리 공군에 대항할 수 있는 수호기죠. 이런 기체를 원하고 수호이 35 같은 거 이런 기체들을 아마 보여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넘겨줄 수는 없지만 북한으로부터 상당량의 군수 지원을 받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재래식 무기를 넘겨줄 수 있다. 이런 쪽에 이제 행보가 이번 군수 공장 지대를
순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고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 소식을 중국은 아주 매우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의 스탠스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한미일 대 북중러 그러는데요. 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하고 중국은 입장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악동으로 낙인을 찍혔지만 네. 고립돼 있죠. 예. 그러나 중국은 고립돼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국은 오히려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북한과 러시아는 뭐 눈치 볼 게 없지만 예. 중국은 서방이나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구구절에도 급이 낮은 대표단을 보냈고 네. 지금 미국과 이 서방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그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데 북중러 연대를 안 할 수도 없고 예.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요 조금 전 만났고요 인사를 나누면서 환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북한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다라는 입장도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 속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